비용을 아껴야 한다? 조금은 더 쓸 거다? 조금 더 쓸 거다? 직원들 간의 맛의 편차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방방곡곡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을 맞추러 다니며 다양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 사군입니다. 카페에서 어떤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페 창업 예정이시거나 머신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 적을 거 노트랑 펜 가지고 와서 앉으십시오. 일단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신경 써야 할 거는 제가 한 5가지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능, 맛있게 나오냐, 이런 게 다르니까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다른 거겠죠. 에스프레소 머신 안에는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압력을 만들어주는 뭐 모터 펌프, 이렇게 펌프질 해주는 그 모터 펌프도 좀 저렴한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같은 머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머신은 맛없게 나와, 어떤 머신은 맛있게 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카페에서 빛날 디자인적 요소가 괜찮냐. 세 번째는 머신이 있더라도 그 머신을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안에서 유통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유통하는 회사들의 실력이나 AS적인 측면,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사용하다가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평생 사용한다라고 할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얘가 완전 폐차할 때까지 끝까지 쓰시는 분들은 드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팔았을 때의 감가. 다섯 번째는 카페에 맞는 머신이냐, 우리 카페에 정말 맞는 기능을 갖고 있고 맞는 용량을 갖고 있는 머신이냐. 연속 추출을 한다든지 주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쉴 새 없이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야 되는 업장이라면은 연속 추출이나 유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좋아야 되겠죠. 얼마 전에는 100평 정도의 카페를 오픈하실 분들이 이제 원두 납품 상담을 오셨어요. 지금 이 자리로. 그러면서 업체 3곳에다가 장비 견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견적 받은 게 괜찮냐 이러면서 상담할 때 견적 리스트를 쫙 깔아주셨어요. 근데 진짜 업자끼리 봤을 때 너무 좀 안 좋은 말이 나올 정도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카페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려가 되지 않고 그냥 단순 진짜 저렴한 것들 넣어가지고 좀 싸게 보이려고 어울리지 않는 추천 리스트들을 아주 잘 넣으셨다. 근데 물론 제가 얘기하는 추천 리스트들도 누군가는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였는데, 업자들한테 아무거나 견적서 받고서 그냥 이게 좀 저렴한 거 같네, 그냥 그거 주세요 이러고서 구매를 하면은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 다시 못 팔아요. 그거 구하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딱히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집은 장사하는데 러쉬 타임이 꽤 있는 집인데 그게 고려가 안 되고 오히려 과열 나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장비는 멈추고 커피는 계속 맛없게 이상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살 때는 꼭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요소를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뭐 제 스타일대로 그렇게 가리지 않고 그냥 추천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급형 라인. 보급형 라인에서는 딱 추천드릴 거는 저는 시메 머신이랑 페마 머신입니다. 시메 머신이야 워낙에 지금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중고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고 가격으로도 되게 좋은 매물을 찾아서 내가 쓸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내가 머신을 업그레이드 할 거야?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뭐 가게 문을 닫기로 했어? 그럴 때 이제 쉽게 또 팔 수 있는 게 시메 머신이라는 거죠. 근데 시메 머신에서도 꽤 라인업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시메 03부터 시작해서 시메 05, 05 PID, 05 시그니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메 05 시그니처 261 그룹 헤드라고 채택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토탈 블랙. 그 머신이 아무래도 추출이 나오는 것과 안정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맛을 내주는 퍼포먼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메 머신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게 유량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워낙에 세게 콸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거. 이 유량을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 시메 머신의 지글러라는 거를 튜닝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시메 머신 지글러 튜닝 검색하면은
보면은 몇몇 분들은 지글러를 직접 바꾸기도 하고 지글러가 판매하는 사이트들도 각각 나오거든요. 유량을 줄이고 싶다, 적은 지글러를 사가지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추출을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 어쨌든 이 유량이라는 거는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아요. 하지만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이 심해 머신의 시장을 봤을 때 워낙 중고가 활발하고 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만족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중고로 샀어요. 근데 중고로 샀는데 심해 머신 뭐 속에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부품을 바꿔야 된다든지 AS를 해야 돼요. 그러면 머신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산 사람이 확인이 돼야 된다던가 정식적으로 구매한 사람이냐 이게 판별이 돼야 AS의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무상 AS라든지 이런 게 돌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고 매물이라든지 이게 너무 활발하니까 그게 안 좋다라는 평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추리기가 너무 데이터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AS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렵고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활발하게 잘 된다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랄까요. 저는 심해 05 시그니처, 그 중에서도 261 그룹 헤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그룹 헤드 있거든요. 토탈 블랙, 그 머신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제 뒤에도 있는 페마 298 업 아니면 페마 261, 페마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견고한 브랜드예요. 이제까지 몇 년 됐다 그랬지? 해외에서도 페마라는 이 브랜드가 워낙 인지도가 좋고 공급적인 측면, 추출이 잘 나오는 머신 내부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온도 유지적인 거, 이런 게 애초에 전통이 있는 브랜드라는 게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선택할 때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보급형 라인들은 열교환기 방식이라고 해요. 추출물이 이렇게 건너올 때 스팀이랑 온수가 나오는 그 탱크랑 열을 교환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머신들이 추출이 매끈하게 더 잘 나온다라는 말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안에 증기가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끓으면서 안 좋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출의 안정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작은 소형 카페가 자본을 아껴서 가성비 좋은 보급형 머신을 찾는다면은 저는 페마 298 업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또 이 페마의 정식 수입을 하고 있는 그 업체 이름이 두리 트레이딩인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엔지니어 분들도 워낙 저는 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로스팅 공장에도 저걸 설치한 게 두리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내돈내산 해가지고 설치를 한 거고, 저희는 교육이랑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양쪽의 유량을 다르게 설정했거든요. 그런 거 부품 개조도 다 그쪽 회사에서 처리를 해줬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 보면은 엘루치오 머신을 추천합니다. 엘루치오는 일단 장점이 국산이에요. 우리나라 브랜드. 이것도 엘루치오의 라인업이 모레스토부터 시작해서 디그니티, 지금은 디그니티 듀얼도 나오고, 특히나 또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게 심플하니 좋다. 일반적인 보급형 머신들과는 살짝은 다른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저는 또 엘루치오를 추천을 드리는 게, 머신 회사들을 쭉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듯한 느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더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머신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짝의 제가 추출을 맞추러 다녀보면은 단점 굳이 하나, 그 몇몇 머신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후반부가 깨지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출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쭉 타고 내려오는 이쁜 모습이라기보다는 후반에 살짝 회오리 치면서 풀려버리는 경향을 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상하게 맛은 다 잘 나옵니다. 이제까지 제가 엘루치오 머신들 추출 세팅 맞출 때도 그렇게 머신 때문에 뭐가 안 맞고 안 되고 이런 경험은 아예 없었어요. 맛은 전부 다 잘 나왔었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세팅 맞추는 거나 가게 인테리어적인 요소나 나중에 중고로 팔았을 때 이 모든 게 다 평균 이상이다. 나는 보급형 라인에서 조금 더 올라간 거를 쓰고 싶다 하시면 엘루치오 디그니티
아니면 디그니티 듀얼까지도. 다음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달라코르테 머신인데, 저도 달라코르테를 처음에 창업했을 때 아주 큰 맘 먹고 큰 비중으로 질러서 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달라코르테 XT를 저는 완전 처음에 구매를 했었어서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살짝의 떡상 아닌 떡상을 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중고로 팔 때 보니까 새거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가격 방어를 했었던 애기도 하고요. 달라코르테라는 머신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에서 54mm 추출을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포터필터가 58mm 직경이 있고 54mm 직경이 있어요. 58mm는 넓고 얕은 느낌, 54mm는 폭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지고 깊어져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놓고 추출을 맞추다 보면은 분쇄도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54mm는 알갱이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추출 버튼을 눌러도 훨씬 더 이쁜 모양새로 잘 내려오고요. 58mm는 비교적 가느다란 입자들이 들어가고요. 통상적으로 웬만한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거의 다 58mm를 씁니다. 카페에서. 그래서 달라코르테 에보2, XT 이런 머신들이 54mm를 할 거냐 58mm를 할 거냐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다니면서 추출을 맞춰보면서 느끼는 점은 달라코르테 에보2 54mm 맛있게 잘 나와요. 대신 맛이 좀 클린한 경향이 있고 입안을 때려주는 타격감은 좀 적다. 근데 그래도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을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달라코르테 특유의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그 뭔가 깔끔하고 섹시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랬지만 54mm의 그 특유의 깔끔함보다는 58mm의 커피 맛의 타격감을 좋아해서 저도 58mm로 다 옵션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 옵션을 변경한다는 거는 그룹 패드에 샤워 스크린이랑 디퓨저 뭉치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랑 포터필터랑 이 전반적인 거를 바꾸는 거예요. 58mm 규격에 맞게. 여기서 추가금이 좀 들고, 저의 경험으로는 54mm가 좀 달라코르테 전통이었잖아요. 58mm 옵션으로 바꾸면은 처음에는 사용할 때 괜찮다가 나중에 가서 자꾸 물이 새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무진장 꽉 끼면은 물 잘 안 새지만 이게 54mm 전통으로 나와다가 58mm의 변화가, 그리고 달라코르테 XT는 다시 봐도 머신이 섹시해.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반하고서 이거다 하고서 산 것도 있었는데 맛이 나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당연히 등장하는 저의 추천은 라마르조코입니다. 라마르조코 머신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커피 좀 힘 좀 있는 집이다 라는 인식도 있고요. 라마르조코 중에서는 내가 일단은 제일 초기, 제일 기본적으로 라마르조코 이름이 달린 머신을 쓰고 싶다 하면은 저도 이번에 구매했거든요. 제가 구매한 라마르조코는 지금 저희 파트너 샵에 들어가 있어요. 인천 송도에 엘그레 에스프레소 바 오멜라스라는 곳에 있습니다. 라마르조코 클래식 S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조금 더 바쁜 매장이야, 연속 추출이 중요해 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간 라마르조코 리네아 PB, 제가 견적받았을 당시에도 그 둘의 가격 차이가 한 400만 원 정도 났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라마르조코 클래식 S가 그 지글러가 조금 더 큰 게 들어가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수정이 되고 업데이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클래식 S의 지글러가 조금 커가지고 유량이 꽤 강합니다. 보통 유량이 이제 12에서 14값, 1초에 12g의 물이 나온다. 10초 동안 물을 틀면은 120g, 140g의 물이 나온다. 근데 제가 살 때는 그 지글러를 작은 사이즈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훨씬 더 적은 유량으로 에스프레소를 부드럽게 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따로 추가 비용을 내고서 튜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래식 S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리네아 PB, 얘는 또 지글러가 작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인 유량으로 단맛이 좋은 에스프레소를 살리더라. 그리고 미묘하게 아무래도 디자인도 살짝은 다르고요. 만약 내가 러쉬 타임이 꽤 있는 매장이고 라마르조코 머신을 쓰고 싶고 안정적인 추출 쫙
뽑는 거를 가고 싶다. 그러면 라마르조코 리네아 PB. 이제 그 밖에도 뭐 슬레이어나 시네소나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뭐 블랙이글 이런 뭐 하이엔드 머신이라고 하죠. 최상위 버전의 머신들은 저는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BMW를 보더라도 벤츠를 보더라도 그 통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형태들이 있고 좀 더 와일드한 스포츠카 버전의 재미있는 차종 부류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사더라도 그렇게 욕할 거 없고 그냥 사는 사람이 좋으면 되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 추천해주세요, 예산에 상관없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만약에 몇백만 원대로 보급형 머신을 사야 돼요. 그러면 시메 05 시그니처 토탈 블랙, 아니면 페마 298업, 아니면 뒷판넬의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페마 261,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디자인은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국산 머신 엘로치오 브랜드 거, 엘로치오 모레스토라는 그 보급형 머신도 충분히 추출이랑 맛은 잘 나오고요. 조금 더 욕심내면은 디그니티 라인까지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짜 커피에 힘을 줄 거다, 매장에 주문이 좀 바쁜 곳이다 이러면은 라마르조코 클래식 S 제일 기본, 추출이 진짜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라마르조코 리네아 PB. 나는 완전 톡톡 튀는 거, 머신의 존재감 이런 거를 볼 거예요 하면은 슬레이어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슬레이어 스팀 LP, 나중에 하이엔드 머신 브랜드로 올라가면은 또 온도 유지를 위해서 보일러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사실상 보일러가 많은 게 막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내부 스케일 청소할 때도 돈도 많이 나와, 어디 하나 고장나고 이상 생기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힘들어.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케이스로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다, 카페 하시는 걸 다시 생각해 보시고, 죄송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카페 유형들은 사실 다 자기가 이미지 잡기 나름입니다. 비용을 아껴야 한다, 페마 298업. 조금은 더 쓸 거다, 시메 05 시그니처 토탈 블랙. 조금 더 쓸 거다, 엘로치오 디그니티. 그 위로는 이제 자기의 고집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 상권이다, 라마르조코. 나중에 팔 것도 생각해서 라마르조코. 추출의 유지적인 측면 라마르조코. 근데 만약에 오피스 상권이지만 우리는 커피만 신경 별로 안 쓴다, 그냥 비용, 수지 타산 이런 게 잘 맞아서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이하급을 사되 가장 중요한 거는 AS가 정말 빠딱빠딱 잘 되는지. 오피스 상권은 머신이 고장나는 순간 손실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AS가 빠르게 가능한 뭐 가까운 머신 회사라든지 공급망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외곽에 있는 대형 카페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베이커리 등등 좌석수가 꽤 많다. 그럼 이런 곳은 대체적으로 직원이 많겠죠. 그러면 균일화된 작업으로 직원들 간의 맛의 편차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라마르조코 리네아 PB 추천드려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머신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꽤 받쳐줘야 된다, 뭐 라마르조코도 디자인적 요소는 너무 좋지만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존재감을 내고 싶다, 스포츠카 한 대 딱 두고 싶다, 그러면 슬레이어 쪽을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직원들 간의 편차는 그래도 좀 있을 수 있다. 제가 봐왔던 것들 그리고 사용해봤던 것들을 토대로 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린 게 엔지니어 분들이나 어떠한 컨설팅 업자분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나마 추리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 한 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그럼 이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